막은 충격. 2014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쇼핑몰 앞 키든 마틴 부부는요, 새 아이 그리고 저먼 셰퍼드 중의 반려견 노아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빠 키든 씨가 반려견 노아의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차에서 내린 사이에요, 엄마 디온드라와 다른 차 운전자 사이에서 교통 신호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다시 차를 운전해 쇼핑몰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다툼을 벌였던 남성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따라 들어오더니 엄마와 새 아이가 타고 있는 차를 향해 느닷없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차량 유리를 뚫고 총알이 날아드는 위급한 순간, 이때 번개처럼 뛰어들어 아이들의 앞을 막아선 것은 바로 반려견 노아였습니다. 어떡해. 죽었겠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노아는 그만 목에 총을 맞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은요, 이 노아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요,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빠져나가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를 타고 도망가는 범인을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후 아빠 키든 씨는 노아가 쇼핑센터 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아는 이미 과다 출혈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노아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가족들은요, 노아는 그 이름처럼 우리 가족에게 약속의 방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영웅입니다 라고 말하며 얼굴책에 비통한 소식을 전했고요, 많은 이들이 노아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고 합니다. 내 집사는 내가 지킨다냥. 주인의 목숨을 살린 충견들의 이야기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양이는요. 흔히 고양이는 주인을 못 알아본다라고 할 정도로 주인 위에, 주인 머리 꼭대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내 집사는 내가 지킨다냥. 충견이 아닌 충묘, 집사의 목숨을 살린 고양이가 있답니다. 지난 3월 11일 캐나다의 엘버타주에서 카리 펠레시 가족은 고난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브랜디는 팔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껴서 잠에서 깨고 말았는데요. 엄마의 꿀잠을 깨운 범인, 이 집의 반려묘 드랙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드랙에게 짜증을 내려는 찰나 방 안에 자욱한 연기를 보고 급히 남편과 새아이를 깨워서 드랙을 안고 탈출해 정말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는데, 근데 놀라운 점은 이 고양이라는 동물이 워낙에 후각에 예민하고 사람보다 유독가스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 짧은 시간 노출돼도 심각한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달아나는 게 바로 이 고양이인데, 이 드랙은 살고자 하는 본능까지 억눌러 가면서 가족을 구해낸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집을 너무 아낀 나머지 집사 내 집 탄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집이 타고 있어. 집사 빨리 꺼야지. 너 지금 불 안 끄고 뭐하니? 맞네. 약간 그래서 그런- 안 일어나니까 물어버린 거예요? 그게 고양이지. 드랙의 마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집사의 목숨을 구한 고양이가 있는가 하면요, 막막했던 집사의 생계에 볕들 날을 만들어준 고양이도 있는데요. 일본 오이타현 베푸시에 사는 고토 후지에 씨는 90년 역사의 여관을 가업으로 물려받았지만 점점 손님이 줄면서 경영난을 겪게 됐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여관 폐업을 고민하던 찰나 당시 8살이었던 반려묘 밀크 덕분에 기적 같은 일이 생기고 맙니다. 마사지 하는 거예요? 고양이 꾹꾹이 있거든요. 어느 날부턴가 이 밀크가 여관에 온 손님들에게 마치 서비스라도 하는 듯이 꾹꾹이 마사지를 시작한 건데요. 이런 밀크의 귀여운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고토 씨는 여관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밀크의 여관 영업이 더 감동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실 고토 씨는 인근 길고양이 130여 마리에게 때마다 밥을 챙겨주는 캣맘으로요. 밥을 얻어먹던 어미 고양이 한 마리가 자신의 새끼를 여관에 두고 사라졌고요. 그 새끼 고양이가 바로 이 밀크였던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현실판 고양이 보온 아닙니까? 버려진 생명이 버려진 생명을 구한다. 2015년 떠돌이 개 한 마리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발견한 이 개는요,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려 도착한 곳은 마을의 한 가정집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개가 문을 긁으며 우는 소리에 집주인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개가 집 앞까지 물고 온 것은 바로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신생아였습니다. 말도 안 돼.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이 사연을 얼굴책에 올리며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이 개가 구한 신생아는요,
집주인이 발견한 뒤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요. 정말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웅견은 유유히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사연 올린 시민의 설명에 의하면 이 강아지도 유기견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유기견이 마찬가지로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사람의 아기를 외면하지 않고 목숨을 구해준 셈이죠. 버림받은 아기를 구한 강아지들 사연이 의외로 많아요. 2013년 태국에서는요. 쓰레기 더미 속에 가방에 든 채로 버려져 있는 신생아를 푸이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발견해서 구조를 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기견의 모정과 사랑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숙연해지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2013년 영국에 사는 마리나 체프먼이라는 60대 주부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어릴 적에 원숭이들 손에 자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거 실화냐 싶은 이 스토리. 그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컬럼비아에 살던 마리나는 5살 때 유괴를 당했다가 그만 정글에 버려지고 맙니다. 맹수 울부짖는 소리는 공포스럽지 배는 고프지 그대로 패닉에 빠진 마리나.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나의 눈앞에 한 무리의 원숭이가 나타납니다. 카푸친 원숭이 또는 꼬리가 함께 원숭이로 추정되는 종이었는데요. 자, 이 원숭이들이 인간 아이를 받아줬고요. 또 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계기는요. 배가 고팠던 마리나는 닥치는 대로 열매를 따다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심하게 배가 아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원숭이 무리 중 한 할아버지 원숭이가 마리나에게 다가와 뭔가를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마셔라 얼른. 이건 실제 없이 합시다. 야, 진짜. 레드썬? 빠져나오세요. 아, 진짜 CG 없어도 되겠다, 이거는. 네. 할아버지 원숭이가 마리나에게 내민 것은 바로 흙탕물이었던 겁니다. 흙탕물을 마시게 된 마리나는 그 즉시 먹었던 것을 모두 다 토해내버리고 말았는데요. 한참 토해내고 났더니 복통이 가라앉고 몸이 가뿐해졌던 겁니다. 진짜? 자, 그리고 수십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를 회상하며 자서전을 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동물에게도 위기에 빠진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모의 삼시세끼. 아일랜드의 한적하고 고요한 작은 어촌 마을 위크로우. 하루 꼬박 3번 아침, 점심, 저녁 늘 같은 시간에 이 맹수가 육지로 올라옵니다. 악어 아니야? 완전 있는 거 아니야? 물 속에서 올라오는 바다 표범입니다. 뭔가 귀여운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때 안 있고. 육지로 올라온 바다 표범을 향해서 의자로 막아서도 또 지나가는 개들이 겁을 먹고 엄청나게 짖어대도 꿈쩍도 않는 바다 표범. 그리고 절대 굴하지 않고 이 바다 표범이 진격하는 곳은 바로 시푸드 레스토랑 더 피쉬맨입니다. 자, 결국 마지못해 직원이 늘 그랬다는 듯 생선 한 마리를 바다 쪽으로 휙 던져주자 철벽 같던 바다 표범이 급 방향을 돌려서 먹이를 쫓아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항상 있는 일인가 봐요. 네, 익숙한 거죠, 저 사람들이 네, 지금. 네. 쟤들도 이제 먹이가 나오는 데를 아는 거죠, 뭐 식당인지도 모르고. 사실 이 바다 표범은요 이미 이 마을의 명물, 유명 인사,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쌤입니다. 시푸드 레스토랑 그 주인인 알란 허가티 씨의 말에 따르면요. 지난 2012년에 이 마을에 홍수가 한 번 있었는데 먹을 것을 못 구했는지 계속 나타나서 직원이 먹이를 던져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때 이 경험을 기억을 하는 거죠. 네. 그 뒤로부터는 아예 마치 생선을 맡겨놓기라도 한 듯이 아예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오전 9시,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4시. 저녁은 좀 빨리 먹네요. 왜냐면 살찌거든요. 예. 예, 밤에 늦게 먹으면 살찌기 때문에. 일찍 자나요? 아, 그럼요. 네. 쌤이 건강하겠네. 그럼요. 거의 이 시간을 안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바다 표범이 귀여운 비주얼과는 달리 가장 가까운 친척은 곰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곧 세미의 목적이 삼시세끼 해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지금은 이 세미를 구경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에서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귀엽죠. 저 레스토랑에 휴일일 때 어떡하죠, 그러면?
휴일일 때요. 알아서 안 오나요? 아, 그럼 뭐 알아서 하겠죠. 그래. 쟤도 양심이 있는데. 아 맞다 오늘 쉬는 날이었지 이러고 다시 들어갈 것 아, 같아요. 오늘 빨간 날이구나. 네. 오기자 또 조퇴 분위기로 가시는데요. 너무 초반에 아니, 달리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빨리 하고 집에 가려고 그래. 이 그림 엄청난 분이 그린 그림인데 일단 미술가가 누군지 맞춰보시죠. 누구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화풍은 확실하네요. 그렇죠. 질감이죠. 색감 선택이 좋아요. 색감이 좋아. 자, 이 그림을 그린 분은요. 추상적이고도 화려한 색채의 그림으로 유명한 천재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아니라 자, 피카소의 후계자로 주목받고 있는 누구? 피그 플러스 피카소, 일명 피그카소. 네? 돼지가 그린 그림입니다. 돼지 진짜요? 그림이에요? 네. 에이. 돼지가 나보다 그림을 잘 그리네.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의 한 동물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지금은 어엿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피그카소는 사실 돼지 농장에서 식용 돼지로 키워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농장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비윤리적이어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동물보호소 매니저 조앤 레프슨은요. 도살이 예정된 이 돼지를 동물보호소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피그카소가 뭔가에 이끌리듯 붓을 입에 물고 놓지를 않았고요. 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고개까지 마구 움직였다고 합니다. 우와! 우와! 에이, 설마 CG죠? 정말 미친 듯이 쌓여져 있던 자기의 예술혼을 발산하는 그런 화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뭐 저렇게 붓을 색을 직접 본인이 골라서 팬티통에 넣는 거. 그 색을 고르네. 우리가 생각에 붓을 먹을 줄 알았거든요. 돼지기 때문에. 자, 정말 신기한 화면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피그카소의 그림은 수백만 원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조성된 수익금은 남아프리카 농장 보호소에 기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미술을 넘어 춤신추망으로 불리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영국 잉글랜드 레스터셔의 주의 한 동물원에 살고 있는 루페입니다. 자, 턴. 몇 번 턴한 거야? 손 보이시죠? 손 세우고. 사람 아니야? 발레 동작 중에서 제자리에서 저렇게 회전을 하는 기술을 피루엣이라고 하는데요. 고릴라 루페가 이 피루엣 동작을 하는 것은 물론 자세히 보면 고개를 약간 숙여서 발레리나 같은 시선 처리, 그러니까요. 표정도 보여주고요. 아주 우아하게 연출까지 들어간 건데요. 아니, 그냥 한 번 돌다가 네. 어지러워서 주체가 안 돼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통의 다른 뭐 영장류들이 기분이 좋을 때 뭐 후하하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잖아요. 한다고요? 우하하하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입술 뒤집고 막 그런 거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고릴라는 기분이 좋을 때만 이렇게 우아한 발레를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맞는 거네. 야, 신기하네. 인간을 사랑한 스토커 모모. 자, 한 남자를 사랑하다 못해 집착까지 해 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한 스토커가 있습니다. 어허, 따라다니는구나. 그 녀석이. 새네요, 새. 오리인가요? 거위입니다, 거위. 아, 거위예요. 대체 이 거위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간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된 것일까요? 때는 2014년 마이크 지반즈는 친구들과 보트를 타기 위해 미국 오리건주의 오스웨고 강에 갔는데 그런데 물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새끼 거위였는데요. 아마 발이 다쳤는지 물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크는 다친 거위를 집에 데려갔고요. 다리도 정성껏 치료해주며 돌봐줬죠. 이름도 카일이라고 붙여줬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호전이 된 카일을 깊은 정도 들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마을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강에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집에 돌아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야, 왜 이제 왔어? 라고 하듯이 태연히 카일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8km나 떨어진 곳에 두고 온 거위 카일이 말이죠. 그 이후에도 그런 시도를 몇 번을 더 했는데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결국 마이크는 카일의 방생을 포기하고 함께 지내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이 카일은 애정을 넘어 집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카페를 갈 때도 놀러 갈 때도 뭐 물론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혹여 바빠서 자신한테 관심을 안 주면 마이크의 열쇠, 지갑, 슬리퍼 등을 물어서 호수에 던져버린답니다. 아유. 사라지는 거네. 게다가 과도한 애정과 집착의 정점은 유독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날 때 더 터집니다. 아하. 180도 바뀌어서 날카롭게 굴고 적대심을 갖는다고 해요. 아니 근데 저분도 결혼하고 연애도 하고 그래, 그럴 텐데.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볼 땐 때문에? 열쇠가 없어지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거위가 그거 아시죠? 시골 가면 개 대신으로 키우는 분도 계세요. 네, 집 지키는 거위가 걸로 집을 쓰죠. 지키고 무지하게 싸놨거든요. 아, 그래요? 저 옛날에 이제 이모 할머니 댁에 가는데 시골이었는데 갑자기 전에 애기인데 거위가 날개를 푸덕푸덕거리면서 막 짖으면서 달려드는데 저 진짜 공포스럽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냥 아버지 뒤로 숨었죠, 저는. 그래요? 네. 아버지가 좀 많이 다쳤겠네. 하나의 불효자지. 아니 그래도 거인데. 아니 그걸 아버지를 보호를 해드려야지. 그러면 애 때 그러면 누구 뒤에 숨습니까? 그러면? 아니 몸을 던져야죠. 아니, 제 몸을 던져서. 그럼요. 근데 사실 이 셋 중에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여기거든요. 현실판 시전은 고릴라. 영화 혹성 탈출 시리즈에서 인간의 언어를 깨우치는 천재 침팬지 시저 다들 아시죠? 그런데요. 의사소통을 하는 유인원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197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 태어난 코코는요. 올해 46살의 성숙미 넘치는 암컷 고릴라입니다. 이 코코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됐다고 하는데 바로 수화입니다.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던 프레신 페니 패터슨은 고릴라의 의사소통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코코가 1살 무렵에 수화를 가르쳐봤는데요. 그런데 패터슨 박사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코코의 언어 습득 능력은 하나를 가르치면 둘, 아니 셋, 넷을 아는 친구였기 때문이죠. 코코는 미국식 수화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시킨 코코식 수화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양파를 꼭 끌어안는 모습은 사랑. 그다음에 검지를 입에다 가져대는 모습은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렇게 코코는 무려 1000여 개의 단어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릴라 코코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야생의 동물들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늑대들은 사냥 시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전략을 짠다고 하고요. 돌고래는 심지어 사투리까지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화하는 고릴라 코코가 이런 모든 동물들을 대표해서 인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수화로 전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 수화로 나는 고릴라다, 나는 꽃이다, 나는 자연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구를 지켜라, 자연은 당신들을 지켜본다 라는 의미심장한 수화로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울림이 있네. 뭐 이거는 저희도 많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요. 보고 있다. 알마칭이요. 이럴 때 많이 하는 건데 자신들만의 말로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들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세렝게티의 든든한 보안관. 자, 100% 리얼 냉혹한 약육강식의 세계. 케냐 남서부 리프트밸리주에 있는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 강 한복판에서 평화롭게 더위를 식히던 초식동물 누. 자, 이 누 뒤로 쓱 하고 어둠의 기운이 다가옵니다. 자, 바로 세렝게티의 물속 최강 포식자 악어입니다. 악어밥이야 악어밥. 자, 이 악어는 누가 위험을 눈치채기도 전에 입을 벌려 콱 하고 누를 물고 말았는데요. 네. 이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 세렝게티 보안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하마인데요. 하마 무섭죠. 자, 하마는 위험에 처한 누를 발견하자마자 큰 덩치를 이용해서 툭 악어를 쫓아내버립니다. 오. 자, 그리고 보안관들의 임무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를 에워싸고 철통 경호하면서 무사히 강가까지 갈 수 있도록 밀어내주기도 한 겁니다. 우와. 자, 그런데 혹시 저 영상 속 모습을 보고 이게 혹시 우연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이곳은 탄자니아의 마라강인데요. 수십 마리의 얼룩말과 톰슨 가젤들이 때를 지어 강을 횡단해서 반대편 육지로 이동하고 있던 와중에 한 새끼 얼룩말이 급류를 이기지 못하고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역시 세렝게티 보안관 하마가 또 나타납니다. 역시나 큰 덩치를 이용해서 새끼 얼룩말을 밀면서 바위가 있는 물 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착하다. 자, 이 정도면 세렝게티 공식 보안관으로 인정할 만 하겠죠. 근데 생태계에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 사자가 암사자, 네. 포식자 아닙니까? 맹수고. 그렇죠. 그 녀석이 이렇게 어린 사슴을 이제 물어요. 네. 물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다른 사자로부터 보호를 하더라고요. 뭐죠?
그래서 이렇게 무성애인가? 혀로 핥아주고 그래서 끝까지 안 먹고 지켜줘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그래. 없는 거예요. 혹시 촬영팀 떠난 다음에 아 계약이었나? 그건 뭐 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동물이 인간보다 나을 때도 있다. 저렇게. 무조건 약육강식만은 아니다. 네. 예. 바닷속 마이 베스트 프렌드 모모모. 매끄러운 피부,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 그리고 선한 인상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동물 친구가 있죠. 바로 돌고래입니다. 2013년 한 동영상 사이트에 공개된 이 영상은 캐나다의 한 다큐 채널 제작팀에 의해서 촬영이 된 건데요. 어린 물개 한 마리가 거센 물살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 둘 물개 주위를 둘러싸는 돌고래 가족. 이 돌고래 가족이 마치 어린 물개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서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명 물개 구출 작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물개 구한 돌고래 가족 대박 감동이다. 바다 동물들의 뜨거운 동료애 멋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고래가요. 인간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일도 있는데 2014년 4월 영국인 수영 선수 아담 워커는 오션스 7 챌린지라는 철인 수영 대회에 참가해 뉴질랜드의 쿡 해협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섬뜩한 회색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카로운 이빨과 난폭한 성격을 지닌 바다의 포식자 상어였습니다. 상어와 아담 워커의 거리는 불과 2m.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요. 진짜. 그런데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 워커가 보이죠? 진짜. 어머머머머머머. 갑자기 10마리의 돌고래 떼가 나타나더니 아담 워커의 주위를 마치 호위하듯이 둘러싼 후에 함께 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뒤 정말 다행히도 상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치, 둘은 싸움이 되잖아. 하지만 상어가 떠난 뒤에도 이 돌고래 떼는 바로 떠나지 않고 아담 워커가 해협을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약 1시간가량 함께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 수영대회에 참여한 이유가 국제 고래 보호단체인 고래와 돌고래 보존협회 WDCS의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그걸 알았나? 인터넷으로 본 거 아니야? 저 얼굴책 가서 오늘 이 대회 여기 있네. 야, 얘 개야. 야, 한번 보러 가자 우리. 얘 개야, 개. 근데 상어 씨가 야, 지켜. 나와. 직립보행 능력자 곰. 직립보행 웃기지 않습니까? 자, 제가 놀라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에이. 누가 들어갔지 저거는. 말이 안 되지. 곰이 저러고 다녀요. 말도 안 돼. 그냥 허리 쪽이 어색하다. 그럼. 그래. 에이. 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 곰 인형 탈을 쓴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직립보행하는 곰입니다. 믿기진 않지만 저게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곰이고 게다가 야생 곰이에요.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요, 신기하죠? 아직 못 믿어. 들어보시죠. 이 직립보행 능력자 곰이 출몰하는 곳은 미국 뉴저지주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인 오크리지입니다. 2014년에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역시나 이곳 주민들도 두 분과 똑같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믿지 않았지만요. 곰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요. 이렇게 마치 사람이 곰의 탈을 쓴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직립보행을 한 것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네, 진짜 곰이고요. 어머. 곰이 자동차 등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때문에 앞발에 부상을 입어서 어쩔 수 없이 앞발을 대지 못하고 직립보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느 곰처럼 발을 제대로 쓸 수 없다 보니 나무를 오르거나 숲속에서 먹이를 구할 수도 없어서 산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배회하게 된 것으로 추측했다고 해요. 주민들은 곰에게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의미로 페다리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고요. 이 페다리를 보호센터로 보낼 수 있도록 무려 약 23,000달러, 우리 돈으로 2,5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준 걸 알기라도 하듯이 마을 주민들이 페다리 곁에 다가가도 그저 바라볼 뿐 위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리의리한 의리 있으시게. 현실판 모글리 이야기. 이제 19이네. 끝났네. 뭐야? 뭘 기다려 앉았어. 나 솔직히 한 19 정도로 봤거든? 저거 가지고 보니까 되게 희망이 생긴다. 신면 주토피아 19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우크라이나 우주 호로드의 동물 구조대에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 저기요,
선로에 개 2마리가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는데 얼른 구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신고 전화 그대로 한겨울 눈이 쌓인 선로 위에서 개 2마리가 꼭 붙어서 떨어지질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2마리 중 1마리의 개가 다리를 다쳐 움직이질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구조대원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본인들을 해치려는 것으로 느꼈는지 아주 사납게 물 것처럼 짖었고요. 심하게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2 개를 지키던 구조대원 데니스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개 보이시죠? 뭐야? 선로에. 뭐 하는 거야? 피하지도 않습니다. 자칫하면 2 개가 기차에 깔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 하지만 다리를 다친 친구를 두고 갈 수 없었던 다른 개는 친구에게 다가가 정말 최대한 몸을 함께 낮춘 겁니다. 결국 기차는 2 개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고요. 다행히도 둘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을 지켜보는 구조대원들의 진심을 느꼈는지 다행히 경계를 풀어서요. 구조에 성공했고요. 알고 보니 이 2 개는 마을에서 키우는 루시와 판다라는 개였는데 다행히 구조대는 판다와 루시의 주인을 찾아줬다고 하고요.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아직 불곰국 스타의 은밀한 사생. 야성적인 외모와 근육질 몸매로 러시아 최고 CF 킹에 등극한 스타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문을 쾅 부수며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아예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기 저걸 진짜 곰을 저렇게 했다고? 자, 사람이 탈을 쓴 게 아니라 진짜 곰 맞습니다. 네. 자, 러시아 동물 모델계의 최고 베테랑, 올해 24살의 불곰 스테판입니다. 베테랑 모델답게 자, 아름다운 모델들과 화보 촬영은 기본. 자, 그리고 러시아 국민 간식 전국 8도라면 광고 모델로도 활약을 했고요. 자, TV쇼 출연에 영화까지 찍었고요. 심지어는 놀라지 마십시오. 결혼식에 주례 선생님으로까지 등장하는 아주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2 손을 꽉 잡고 이거 안전한가요? 곰이 저렇게까지 훈련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저러고 나면 손이 없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스테판에게는 냉혹한 조련사와 훈련사가 아닌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해주는 부모님이 따로 계십니다. 세트라나 판데린코와 유리 판데린코 부부입니다. 참고로 판데린코 부부가 스테판을 처음 만난 건 생후 3개월 때 어미를 잃은 채 온몸에 피부병을 앓다가 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유 스테판 요 잔망스러운 게 우리를 보자마자 다리에 그냥 몸을 요래요래 비비면서 예쁨을 떨지 뭐예요. 그때 완전 내 자식이다 싶은 마음이 확 들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마침 이 부부에겐 자식도 없던 터라 정말 아들을 입양한다는 마음으로 아기 곰을 데려왔고요. 잘 키우기 위해서 전문 동물 조련사 자격증까지 이분들 땄습니다. 노력하셨네. 자, 그렇게 가족이 된 스테판 부부가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면서 3시간에 한 번씩 어린 스테판을 안고 우유도 먹이고 공놀이, 왈츠 등을 가르쳐주며 정말 자녀를 키우듯 애지중지 스테판을 키웠습니다. 야, 정말 자식처럼 키운 거죠. 자,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지 벌써 24년째입니다. 이 가족에 넘치는 스테판 가족은요, 저녁마다 온 가족이 가족 소파에 꼭 끼어앉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궁금하다기보다 다행이다 싶은 게 이제는 뭐 CF 모델로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그 엄청난 자기 사료값을 자기가 다 벌긴 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상당 시간 동안은 먹는 거 장난 아니게 먹었을걸요. 생선만 몇백 마리 먹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24년째 화목하게 사시는 모습이 진짜 이거 뭐 훈련, 조련 차원으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의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님 달님, 저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제 소원 꼭 들어주실 거죠? 2008년 케냐에 위치한 야생동물들의 천국, 레와 야생동물 보호. 이곳에 사는 어린 소녀 티바의 소원은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는 거였어요. 하지만 티바가 사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사자며 코끼리, 얼룩말 등 커다란 동물들의 서식처라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티바는 강아지만큼 귀여운 새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어린 코뿔소 롤라였어요. 아, 귀엽네요. 아니 근데
코뿔소도 나름 성격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화나면 제어가 안 되는. TV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요. 코뿔소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단단한 뿔로 상대를 냅다 확 들이받아버리는 사납고 포악한 동물로요. 사람과 코뿔소가 친구로 지낸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롤라는요. 태어난 지 고작 이틀 만에 엄마를 잃어버리고 구조된 아기 코뿔소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티바는 점심시간이면 아기 코뿔소 롤라에게 직접 우유를 먹여주기도 하고요. 진짜 특이한 화면이다. 밤이면 롤라의 등을 토닥이며 재워도 주고요. 진짜? 또 진흙탕을 뒹굴며 둘만의 추억을 쌓아갑니다. 근데 진짜 다정해 보인다. 코뿔소는 저게 천의 환경이거든요. 진흙탕이. 진흙탕 좋아하잖아요. 저러면서 몸을 씻는 거잖아요. 네. 어릴 적 엄마랑 떨어진 롤라가 진흙 목욕할 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티바가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같이 놀고 있잖아요. 예. 희한하다. 맹수와 인간 사이의 뜨거운 우정 두 번째 특종. 아, 그죠. 저 봤어요, 저. 아 저거요. 어머야. 유명하죠. 야, 그냥 우리 집 고양이 앉듯이 네. 저렇게 비비고 있잖아. 암사자 시르가의 절친 동물보호운동가 발렌틴 그리고 미켈입니다. 발렌틴과 미켈이 사자친구 시르가를 처음 만난 건 2012년 2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였는데요. 당시 시르가는 어미에게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발렌틴과 미켈은 황급히 이 아기 사자를 데려와서요. 수의사에게 도움을 받아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고요. 밖에서 혼자 자는 시르가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두 청년이 매일 밤 시르가 곁에서 같이 야외 취침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극정성이다. 그렇게 어화둥둥 키우는 와중에도 발렌틴과 미켈은 시르가를 야생에 돌려보내려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무리의 사자들은 번번이 시르가를 외면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발렌틴과 미켈이 시르가를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사람도 동물도 이 따뜻한 포옹에 큰 위로를 느끼는 것 같죠. 그러게요. 네. 사자조차도. 현재는요. 시르가는 발렌틴과 미켈이 기금을 모아 마련한 보츠와나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기쁜 소식은요. 시르가의 나이가 1년 6개월쯤 됐을 때 두 인간 친구가 보는 앞에서 첫 가젤 사냥에도 멋지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가젤 사냥을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시르가가 평소처럼 두 팔을 벌려 발렌틴과 미켈에게 폭 안겼다고 합니다.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가젤을 물고 이 앞에는 가재를 물었었단 말이야. 피를 질질 흘리면서 저 녀석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달려오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보는 사람 참 위험한데 음. 그래도 그런 우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 21세기 이솝우화. 노르웨이 송노피오라네주 북부 올란드의 한 외딴 숲엔 올해 81살의 메테 크뱀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요. 이 숲속에서 할머니 혼자 정말 무섭고 외로울 것 같지만 깜짝 놀랄 만한 할머니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술로? 사슴인데 사슴. 잘생겼다. 아주 커다란 어우, 사슴이죠. 잘생겼다. 사슴이네. 한편의 동화 같은 이 인연은요 2015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남편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혀를 단신 외롭게 지내던 메테 크뱀 할머니.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당에 앉아있는 야생 사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왠지 자신 같아 먼저 다가가 쿠키를 건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야생 사슴이 달아나거나 위협하지 않고 발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할머니의 쿠키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할머니께서 이 사슴에게 플리푼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 뒤부터 사슴 플리푼은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려는 듯이 늘 변함없이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를 찾아왔고요. 할머니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 플리푼에 대해 서로가 있어 운이 좋았습니다. 제 인생엔 오직 플리푼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국민 커플. 크로아티아 국민들이 바로 이 커플을 보고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오상진 김소영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황새 부부입니다. 오. 자, 이 황새 부부가 이토록 금슬 좋은 부부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건요. 약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유 깜짝이야. 이 뭐야 이거? 황새 아니요? 아유 왜 여기? 아, 다리를 다친 게로구나. 사냥꾼의 총에 맞아 크게 다친 한 황새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만 한 집 앞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씨 좋은 집주인 아저씨께서 이 황새를 거두어서 보살펴 주었는데요. 말레나라는 예쁜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짝 없이 늘 홀로일 수밖에 없던 이 말레나에게 새 인연이 생긴 거죠. 오. 철 따라 이동하던 숫황새가 이 말레나에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야. 그렇게 둘은 결국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주인 아저씨가 남편 황새에게 클레페탄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남편 클레페탄은 자신의 철새 숙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네. 야, 이거 영화 아닙니까? 네. 영화예요. 난 떠나야 해. 결국 부인 황새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맙니다. 이듬해 3월 봄 아내를 두고 떠났던 남편 황새 클레페탄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우와. 몇 달 만에 만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맞죠? 같이 어디 갔다 왔냐고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입 모양이 굉장히 빠르게 예, 움직이는데 예. 저게 구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기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렇게 남편 황새 클레페타는 매년 봄만 되면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약 8,000km를 넘게 날아와 아내 말레나를 만나러 옵니다. 단 한 번의 사랑으로 그칠 줄 알았던 이 황새 부부의 손해보 크로아티아 전역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죠. 크로아티아의 국민 커플 황새 부부야. 앞으로도 더욱 서로 아껴주며 백년해로 해야 한다. 알겠지? 네, 동물농장 성우톤이요.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모를 뻔했어. 안지현 씨. 예, 모를 흉내내는 뻔했어요. 거예요. 예. 안지현 씨. 오. 오. 전 기자 이렇게 또 1위를 못 하나요?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샘 블룸. 그녀는 2012년 결혼 10주년을 맞아서 태국으로 첫 번째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정 중 멋진 풍광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올라 난간에 기댄 엄마 샘. 그런데 바로 그때 낡은 난간이 휘청이더니 그녀는 6m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엄마 샘은 폐파열, 치명적인 척추 손상까지 입어서 평생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늘 밝고 당당한 워킹맘이었던 그녀. 하지만 사고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은 집 앞마당에서 소나무 둥지에서 떨어져 버린 날개가 부러져 위태롭게 떨고 있는 작은 새끼 까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블룸 가족은 이 새끼 까치를 집으로 데려와 부러진 날개를 치료하게 됐는데요.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점차 생기를 찾게 된 까치. 자신을 구해준 가족들에게 마치 감사의 마음이라도 표현하듯이 반려까치가 돼서 가족들을 잘 따랐는데요. 반려까지 처음 들어봤어요. 같이 물놀이도 하네. 품에 안겨 함께 잠을 자고 아침이면 모닝 뽀뽀도 해주고요. 하루 24시간 가족들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기타를 연주하거나 노트북을 볼 때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요. 같이 누워서 장난도 칩니다. 너무나 귀엽죠? 네. 이렇게 까치 펭귄 블룸은 아이들에게 여동생이, 샘과 남편에겐 막내딸이 되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까치 펭귄 블룸이 날갯짓을 할 때마다 희망찬 기적도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까치를 보면 엄마 샘 자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어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와. 그리고 새로운 도전까지 시작했는데요. 바로 피나는 노력으로요. 카약을 배워서 지역 대회에도 출전을 했고요. 멋있다. 현재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끝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지옥의 철인 경기에서 살아온 유기견. 아마존 정글 험준한 안데스를 포함한 약 700여 킬로미터 이 최악의 코스를 4인 1조가 한 팀으로 며칠 밤낮을 세워 완주해야 하는 어드벤처 레이싱 월드 시리즈. 산악자전거, 카약, 트레킹, 논스톱 레이스로 달려야 해서 출발점이 곧 헬게이트인데요. 정말 듣기만 해도 이렇게 드르륵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 경기에 유기견이 최초로 완주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인간들도 힘든 이 경기에 유기견이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미트볼 한 덩어리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2014년 남미 에콰도르에서 대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참가팀 중에 스웨덴 팀이죠. 팀 픽 퍼포먼스가 32km 코스에 밀림을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팀 주위에 유기견을 발견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얼마 없는 신경이었지만 팀원 미켈 리노드는 갖고 있던 미트볼을 던져줬고요. 다시 험난한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 놀랍게도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을 건너며 유기견이 팀을 졸졸 쫓아오고 있었던 거죠. 카약을 타고 약 1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강을 건너야 하는 레이스에선 이 개가 가기는커녕
강에 풍덩 뛰어들어서 개연까지 치면서 카약을 따라왔습니다. 결국 개를 위해서 노도 느리게 저어주고 지쳐 보일 때면 카약에 태워서 재킷도 덮어주고 이렇게 서로 동고동락하며 인간과 유기견 사이에 뜨거운 우정이 피어났고요. 유기견을 정식 팀원으로 받아들여 아서라는 이름까지 붙여준 후에 남은 레이스도 무사히 완주를 마치게 됩니다. 팀픽 퍼포먼스는 우승은 당연히 못했죠. 하지만 어떤 팀보다 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고요. 미트볼을 던져줬던 캡틴 미켈 리노드가요. 아주 어렵게 스웨덴 당국의 입국 허락을 받아서 아서와 함께 스웨덴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웃고 있네, 웃고 있어. 표정 보세요. 그 SNS 속의 가족 사진에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 아서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감동이네. 아유, 참 멋지다. 이 기사가 1등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럴만하죠. 홍경. 사진 좀 봐주세요. 걔인데 약간 특이한 얼굴이죠? 눈이 멀었나요? 네. 아, 이 진짜? 개는 그런 것 같아요. 앞을 볼 수 없는 장애견입니다. 아이고. 보이지 않게 된 눈만큼 어두워졌을 것만 같은 이 개의 삶은요. 운명처럼 나타난 친구 덕분에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11살 때 녹내장으로 안구를 모두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된 호시는 안타깝게도 수술 이후로 앞을 조금도 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양쪽 눈을 제거한 뒤에 큰 시리에 빠진 호시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질 않았는데 이때 호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존재가 나타났으니 바로 젠입니다. 어머나, 귀여워. 아, 귀여워. 젠은 호시보다 몸집은 훨씬 작지만요. 호시의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 호시를 엄마처럼 친구처럼 챙겨주고 길도 안내하고요.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호시 또한 젠을 의지하면서 믿고 따르며 서로 절친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젠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눈 덮인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심장 비대증, 폐부종 등에 걸려서 건강도 무척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이러한 젠을 발견한 호시의 주인이 젠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렇게 호시와 젠, 이 둘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죠. 어쩜 저렇게 다른 견종인데도 표정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표정이 되게 비슷해요. 진짜 항상 붙어 있나 봐요. 붙어있네. 박 기자님의 리딩이 어떨지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절 구박하신 만큼 잘하시겠죠. 아, 제 생각에는 한숙준보다 나을 아이고, 거. 자기야, 고교, 구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견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견으로 견생 역전을 이룬 스토리.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0배는 잘해. 10배는 잘해, 10배는. 생후 6개월 만에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길거리에서 떠돌던 프레야. 다행히 영국의 한 동물 구조센터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지만 당시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프레야는 동물 구조센터에서만 쓸쓸히 6년여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프레야의 입양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동물 구조센터. 프레야의 사진과 사연을 얼굴책에 올렸고 영국 언론을 통해 프레야의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야의 사연을 보면서 마음 아파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감독인 마이클 베이였는데요. 직접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유기견 구조에도 힘쓰고 있는 애견인인 마이클 베이 감독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게 프레야를 자신의 영화에 캐스팅하기로 결정합니다. 내년 개봉 예정인 트랜스포머 5인데요. 진짜? 네, 연기 파트너가 영국의 대배우 안소니 호킨스입니다. 양들의 침묵. 네. She's working with Sir Anthony Hopkins. 더 기쁜 소식은요. 마이클 베이 감독이 프레야에게 관심을 갖던 그 시점에 한 부부가 프레야를 입양하기로 결정해서 꿈에 그리던 평생 가족까지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저렇게 저 우울한 표정이 싹 올라가겠네, 그죠? 네. 제가 또 그런 실제로 본인도 케이스예요. 하고 네. 레이크 같은 경우는 보신탕 집에 있던 아이예요. 뭔가 학교를 좀 경계하고 다녀가지고. 있네. 학대뿐만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나고 아이고. 요리를 하시던 그 중년 여성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앞치마를 매면 그렇게 짖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심해져서 엄마를 엄청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직도 흉터가 있으신데 그 중년 여성인 줄 알고. 제일 좋은 건 진짜 저와 엄마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황제. 자, 7위 기사. 많이 뽑히면 되게 좋아해. 이 자리가 그렇게 되네요. 독특한 캐릭터가 왔어요.
자, 2015년 후쿠시마현 나라하마치의 한 가족이 털을 잡았다는 소식에 일본 언론이 들끓었는데요. 자, 이곳이 바로 2011년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고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피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가 꺼리는 이곳에 스스로 발길을 돌린 사람들은 제1동포인 김현옥 씨 부부였는데요. 사실 이들 부부는 사고 이전부터 이곳에서 살았던 주민이었는데요. 사고 이후 피난을 준비하던 때 8마리의 고양이를 집에 남겨둔 채 나오게 됐는데요. 굶고 있을 고양이들이 걱정돼 밤잠을 설친 그녀는 결국 대피한 지 3일째 되던 날 배급받은 음식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참혹했는데요. 사람 한 명 남아있지 않은 피폐해진 마을에는 남겨진 개와 고양이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사람들이 남긴 구호식품을 들고 시도 때도 없이 마을로 발길을 돌렸지만 진입을 막아서는 경찰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건 기본이고 경찰을 피해 산길을 돌고 돌아 마을로 들어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후 사고가 일어난 지 2년 뒤 낮 시간 동안만 공식적인 방문이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는 여전히 그녀와 가족을 잃은 동물들 뿐이었습니다. 2015년 9월 나라하마치에 내려진 피난 지시를 해제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녀는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하마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대단하다. 자, 현재 그녀의 집에는 개 2마리와 고양이 30마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데요. 자, 이곳에 사는 게 무섭지 않냐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 같은 반려동물들을 버리고 간 사람들의 이기심이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최근에 이제 태풍 차바로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죠. 특히 이제 남쪽에 계신 분들이. 맞아요. 예. 부산에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익사 위기에 처한 고양이를 구출해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이잖아요. 이렇게 떠내려가는 이제 고양이를 구조를 한 건데요. 이제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상진. 연달아 오상진이네. 자, 현재 중국인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약 놀라지 마십시오. 8,550만 마리. 남북한의 인구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세상에. 자, 이 반려동물을 향한 중국인들의 열정, 그 스케일이 아주 남다른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위해 저지방의 무방부제 웰빙 사료를 먹이고 몸 좀 풀어주시라고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염에 걸릴까 노심초사해 강아지 관절염 예방 마사지와 지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기도 하고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는 침술 치료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도가를 합니다. 뭐가? 도그 플러스 요가. 얘는 그냥 안겨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근데 주인과 함께 운동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대륙의 스케일은 여기서 정점을 찍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1588에 깐깐하게. 중국 상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반려동물 장례 전문 업체. 애견상조가 있어요. 수의를 펴 꽃으로 장식된 관안에 넣어주고 영정사진단 독일 고급 세단의 리무진으로 응구돼 화장터로 옮겨지는 장례 절차까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드는 비용은 약 8,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륙의 스케일에 피식 비웃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중동 부호들의 반려동물들입니다. 아유, 중동 대단할 것 무섭다. 자, 일단 중동의 흔한 길거리 풍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랑이 아니야? 뭐야? 네, 치타를 진짜야? 태우고 있습니다. 너무 조신하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목줄도 찼어요. 목줄도 가냘픈 손목에 그냥 살짝 차는 거 있는 거 네, 보이시죠? 자, 치타는 사실 지발로 가는 게 더 빠르죠. 맞죠. 예. 굳이 옆자리에 맞아요. 태워가는 이유가 뭐냐? 완행열차죠. 자, 완행. 요즘 중동에서는요, 사자, 치타, 호랑이 등 맹수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이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동시에 나 이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후마이드 알부카이시라는 중동 가부의 별스타그램을 보면요. 어우, 웬일이야. 네, 집안 마당에서 사자랑 같이 기어다니고 게다가 원숭이, 거북이, 플라멩고의 돌고래까지 키우고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신데요. 자, 심지어 이곳에 사는 아이들
수억 원대 럭셔리 슈퍼카를 놀이터 마냥 그냥 막 밟고 다닙니다. 오, 아이고야. 저 스트레스 안 나나요? 예, 상처 나겠죠.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야, 네 호랑이 2마리야? 나 치타 3마리야.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뭐 온 집안이 동물의 왕국이 된 건데요. 사실 중동에서도 근데 법적으로 애완맹수를 키우는 건 불법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이슈가 돼가지고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 지 살아남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다 씨. 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뭘까요? 저게 다 교실마다 마대자루에 붙어 있는 대걸레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자루라니요. 제가 사실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빠 진짜로 해야 되는 거죠, 예능은? 진심으로. 아, 그래요? 아주 설정하는. 아니 왜냐면 오빠 기사인데 오빠가 모르는 척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레트로가 요즘 유행이에요. 90년대 초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정 되게 유행했었어요. 맞나? 볼까요? 이런 거요? SNS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과연 이 종은 뭘까요? 하고 말이죠. 이 강아지 비스트 이 녀석의 주인은요. 얼굴책 CEO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실제로 대걸레개라는 별명을 가진 이 강아지는 헝가리 출신의 폴리종입니다. 저커버그는 자신이 그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독서할 때 몇 시간이고 함께 본다며 자랑질을 또 심지어는 방금 덩을 누워서 마크 저커버그가 치워줬다. 영광이다. 등등 비스트가 직접 자신의 얼굴책을 운영하는 것처럼 자작극까지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의 반려견 비스트 아리에 흠뻑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반려견을 위해서 노래도 만들었어요? 저스틴 눈이 앞이 잘 안 보이는 그 아이가 목욕을 시킬 때 뭐가 그렇게 힘든지 자꾸 나가려고 하고 힘을 써요. 이제 이름을 불러주던 게 노래로 발전이 돼서 자, 그러면 저기 옆에 저스틴이 있거든요. 옆에. 예. My Justin, 넌 내 삶의 축복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좋아해요? 그래도 덜 힘을 주고 좀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왜 가만히 있는지 알아요? 왜요? 그래야 노래 빨리 끝나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가만히 맞나 봐요. 저스틴이 또 반려동물 아리하면은 빠지지 않는 핫 셀럽이 있어요. 올 2월에 한국을 찾은 미국의 국민 MC TBS 토크쇼 코난 쇼의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인데요. 그런데 이 대단한 셀럽을 단박에 사로잡은 반려 땡땡은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운명의 반려 땡땡을 만나게 되는데요. 낙지입니다. 꼴뚜기요? 무슨 꼴뚜기 같은 소리예요. 아니, 쭈꾸미가 잘못 나왔어요. 낙지. 네. This is going to be my pet, and his name is Samuel.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통관, 검역 등의 문제로 낙지 사무엘은 미국행이 불발된 거예요. 결국 코난은 코엑땡 아쿠아리움에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어머. 코난이 한국에 두고 온 사무엘이 아른거린 거예요. 미국에 있는데 마음은 삼성동에 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코난은 한미합작 대형 프로젝트로 사무엘 입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진짜요? 그렇죠.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예. 우리에게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는 단순 식재료로 보일 수 있지만 움직이고 그러면 그 반려동물로 생각할 수 있죠. 보시죠. 아, 드디어 만났구나. 자, 이 낙지 사무엘이 사람으로 치면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반갑 나이가 넘었는데 이 노년의 사무엘을 돌보는데 돈이 얼마가 드냐면 26만 5,675달러 정도. 이년으로 약 3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난이니까 가능하지. 야, 오늘 아주 나 그냥 1등인가 봐요, 오늘. 이제 13위인데 뭐 1등인가 봐요. 봉사가요, 다 같이. 예, 아니 가는 건 좋지만은 1등은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이번 순위는 너무나 귀여워 심쿵하실 수 있으니 노약자나 임산부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엽죠? 계속 혀를 내밀고 있네요. 여기도 메롱 저기도 메롱 메롱 무려 36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우주 패스타답게 아주 포토제닉한 이 강아지는 이름도 너무나 귀여운 토스트입니다. 뉴욕 쇼핑 매거진 럭뱅의 편집장인 에바 첸의 반려견인데요. 주인의 스타일리시한 감각으로 토스트에게 질이 뺨치는 코디를 책정해 SNS에 업로드하자마자 패셔니스타로 등극한 겁니다.
또 메롱하는 요 포즈가 토스트만의 매력 포인트로요. 호주의 유명 안경 브랜드 카렌 워땡의 2015년 신상 선글라스 화보 모델뿐 아니라 진짜로? 올해 뉴욕에서 개최된 강아지 패션쇼에서 도그 워크로 런웨이까지 거닌 마델견으로요. 우주 개스타의 입지를 굳혔고요. 미국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의 초대 손님으로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모습 뒤엔 토스트에게 너무나도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요. 퍼피밀,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오직 출산 목적으로 사육됐던 강아지고요. 지금의 매력 포인트인 늘어진 혀도 당시의 학대로 이가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엽다고 하지만 그건 이빨이 빠져가지고 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강아지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보시는 이 강아지. 어머 왜 이래 얘 왜 이래? 자, 이렇게 뒷발로 선체 10m 달리기로 6.56초, 앞발로만 10m 달리기 7.76초라는 신기록을 가진 선수. 지프는요, 2014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는 개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가히 희대의 제주꾼 지프, 제주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스케이트 타기, 넙죽넙죽 엎드려 절하기, 자기 사인까지 탁탁탁 찍어서 종에 빡 찍어준대요. 저는 사실 그 개들 개인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저러고 있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기네스북에 오른 강아지들을 좀 아는데요. 그 아이들은 전부 다 훈련을 안 받더라고요. 안 받고 천부적인 재능이구나. 소나기를. 외줄 타기 막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킥보드 타는 아이도 있고 하는데 한 번도 주인이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본인이 원해서 올라가고 본인이 원해서 타고 이렇게 해서 다 기네스북에 올랐더라고요. 아 그런 건 환영하죠. 전국 빵순이 빵돌이들 심장 어택하는 고급진 베이커리의 자태. 저게 먹는 거 다 아닌가요? 동물들을 위한 겁니다. 진짜로? 네. 지금 보신 빵들은요, 1989년 캔자스시티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반려견 전용 빵집 쓰리땡 베이커리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빵들입니다. 이런 반려견 빵이 만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려견 전용 베이커리의 설립자 댄과 마크의 반려견 그레이시는요,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사료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줘도 거부하던 그레이시가 언제 단식을 했냐는 듯 폭풍 흡입을 한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주인이 만든 빵이었습니다. 100% 유기농,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든 것은 기본이고요. 감미료, 방부제, 인공색소 전혀 무, 칼슘, 칼륨, 비타민 A, B, C, D, E. 이 강아지에게 좋다는 건 죄다 넣었다고 하는데요. 개당 $2, 약 2,000원짜리 쿠키부터 약 $15, 한 16,000원 정도 되는 케이크까지 이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옛날에 이제 호두랑 콩이라고 치마 2마리 키울 때는 그냥 사람 먹는 거 막 줬거든요. 난 안 줬어 또. 강아지가 식탁에서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먹고 있는 나를 쳐다보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식탁에서 좀 뭔가를 주면 이제 동급이 돼요. 그래서 서열이 있잖아. 네, 서열이 같아져요. 그래. 겸상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식탁에선 절대 안 그래. 주시는 거죠. 사람이 먼저 먹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소리 질렀어, 소리 질렀어. 다귀자 대단하네. 뭐야? 마이 현무. 반려동물계 금수저와 흑수저를 취재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최고 캐비어와 스테이크로 호화로운 식사라고 리무진 드라이브를 즐기는 이 셰퍼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속견 군터 4세입니다. 이름부터 그렇다. 그는 재롱둥이였던 아빠에게 군터 3세 덕분에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견생을 살게 되죠. 독일의 백작부인 칼로타 리벤슈타인은 자신이 죽고 난 뒤 혼자 남게 될 군터 3세를 위해서 1992년에 한화로 약 1,39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재테크의 달인이었던 군터 3세 관리인에 의해서 이 부호견의 재산은 약 8년 만에 한화로 약 4,170억 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부러워.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군터 4세는 관리인을 통해서 호화로운 별장과 저택을 사들이는 부동산 재테크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는 마이애미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대저택도 있었는데요. 당시 이 저택의 소유자는 팝의 여왕 머다나. 군터 4세는 이 머다나의 저택을 750만 달러, 한화로 약 84억 원에 매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놀라긴 이릅니다. 세계적인 국민 MC 오프라 윈프리도 5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지내고 있는 애견인인데 그녀 역시 한화로 약 33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화롭게 생활하는 금수저 반려동물이 있는가 하면 일하지 않는 고양이는 양아치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철저한 자수성가형 흑수저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 보호소로 실려온 생후 2개월 된 아기 고양이는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기에 고양이 주인은 안락사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직원들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된 고양이 라데메네스. 그런데 이때부터 라데메네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수술 후 회복 중인 다른 동물들의 귀를 핥아주거나 떨고 있는 동물이 보이면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아 체온 조절을 돕는 등 열정적인 간호냥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라데메네스는 출퇴근 시간도 없이 24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아픈 친구들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일에 전념하는 라데메네스의 간호사 정신을 본 보호소 직원들은 정규직 간호사로 대접하게 됩니다. 공약. 달려라 달리. 강아지야 표정이 왜 그래? 빈 접시를 시무룩한 표정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개 플러스 시무룩의 개무룩. 저봐 똥 내려간 거 봐. 자, 심장에 무리가 올 정도로 귀여운 이 개무룩잘 주인공의 이름은 달리. 상에 놓인 부침개를 바라보며 기쁨과 기대감에 찬 표정을 지었다가 의도먹지 못하고 점차 시무룩한 표정이 되는 달리의 사진을 얼굴책에 올렸고요.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근데 조회를 부르는 얼굴이야. 이후 여러 포털 사이트 메인에 소개된 것은 기본이고요. 대만 신문에까지 소개가 되면서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대만 팬들까지 둔 한류견으로 등극을 합니다. 얼굴책 친구 16만 5천여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5만 8천여 명, 올라오는 게시물마다 좋아요 10,000개는 기본이요. 전국의 극성 달리 언니 오빠를 둔 사랑둥이가 되었대죠. 아이고. 아 너무 귀엽잖아. 자 물놀이하는 달리, 산책하는 달리, 졸린 달리 등등 달리 SNS에는 계속해서 달리의 사랑스러운 일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아 저 물속에 있는 거 너무 귀엽잖아. 진짜 귀엽다. 닭설탕 같아요, 물속에 떠 있는 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고갯짓 하는 거? 너무 귀여워. 막 고갯짓 하는 거. 반려동물을 위한 굿잡 4위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반려인들의 마음을 꿰뚫은 초특급 서비스들을 소개합니다. 주인을 꼭 닮은 얼짱 포메라니안 후추. 네, 예쁘죠? 네, 주인이 참 예쁩니다. 자, 김소영 아나운서죠. 진짜. 방순이 주인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볼이 귀엽게 빵실빵실하거든요. 자, 이럴 때 반려동물의 다이어트 고민을 덜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애견 전용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저렇게 수중 훈련도 하고요. 구명조끼까지 입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밸런스. 밸런스 운동까지. 그리고 저렇게 전문가의 마사지까지. 아, 개들 마사지 좋아요. 재밌다. 개들 마사지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자, 정말 행복한 개들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밤이 되면요. 그동안 귀여운 척하랴, 주인 눈치 보랴, 지칠 대로 지친 또또를 위한 핫플레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 뉴욕 맨해튼에서도 잘 나가는 개들만 간다는 그곳. 바로 VVVIP 회원들만 즐길 수 있다는 개 전용 나이트클럽. 어두워진 조명과 밀어보는 기본이고요. 저렇게 전문 DJ까지 갖춰서 그동안 스트레스에 지친 반려견들을 위한 이벤트 장소로 이만한 곳이 없다고. 저 개한테 지금 EDM 들려주는 거예요? Don't let the dog out 이런 거 같은가? 아니, 근데 오늘- 5개 다 끝나셨네요. 오늘 개수도 제일 많고 취재도 제일 많이 해왔는데 여기는 무관으로 끝나버리네요. 여기자 단독 일단- 골드. 단독일지 뭔지 모르지만 꼴찌 확정입니다. 그죠? 네.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키우는 집에선 서로도 먹겠다며 날마다 혈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밥그릇 싸움을 교통정리해줄 이템이 있습니다. 슈어피텍 마이크로칩 펫 피더는요. 자, 반려동물의 내외장형 마이크로칩과 배식기를 연동을 해가지고요. 와, 이 마이크로칩이 아닌 딴 마이크로칩을 가지고 남의 밥그릇은 완전 무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열리지가 않고요. 오직 밥그릇 주인이 가야만 저렇게 배식구의 문이 대박. 열려버리는 겁니다. 예뻐요. 디자인도. 굉장히 스마트한 밥그릇이 되겠죠. 우와. 자, 마지막 고양이 집사들에게는 알파고가 1도 부럽지 않은 인공지능형 이템이 있습니다. 고양이 낚싯대 장난감
캐치캣댁인데요. 인공지능 동작 감지 센서가 장착이 돼가지고요. 고양이의 터치와 움직임을 감지해 거기에 맞게 알아서 낚싯대가 움직이며 놀아준다고 합니다. 아, 놀아주는 거구나. 네. 주인이 팔 아플 일이 없겠죠. 저건 좋겠다. 고양이 살 빠지겠다. 저도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나와. 야, 선명해 보이네. 지금 이게 지금이라고? 이게 여기 있다. 있네. 팀버야, 팀버. 나왔다.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공댕이 있어. 나왔어요. 걔 공댕이 저스틴 있어. 나왔어요. 어디? 움직여. 어디? 저스틴,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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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이리 오세요. 여기 보여줘. 자, 그러면 네. 하나입니다. 1, 2, 19. 그렇죠. 채널 고정하고 인양. 당신을 심쿵하게 만드는 원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반려동물 입양 전 체크 포인트. 자, 그러면은 네. 먼저 정 기자님부터 전해주시죠. 웬만한 할리우드 배우 부럽지 않은 별스타그램 속 탑스타를 소개해드립니다. 그 정체는 바로 토끼입니다. 저는 잠깐 웃고 가도 되나요? 네. 토끼라서 1등일 수도 있어요. 왜요? 토끼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걸 미루라고 한 건데. 아니 진짜로요. 거북이라도 나와야 어떻게 반전이 있지. 그러니까. 오, 거북이. 자, 고양이, 강아지 스타는 많지만 토끼라니 좀 생소하시죠? 2014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월리는 평범한 잉글리시 앙고라종 토끼였습니다. 원래 앙고라 토끼는 말이죠. 털을 얻기 위해서 개량된 종이라 그냥 두면 털이 이렇게 무한 증식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긴 하다. 신기하다. 자, 어쨌든 정기적으로 미용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자, 원리의 주인 몰리 씨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 귀털만 남기고 다 잘라버리면 어떨까? 원리의 깜찍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별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귀여워. 저런 모습이었어요. 이쁘네. 여기에 더해서 원리가 긴 머리카락, 귀털을 휘날리며 침대를 뛰어다니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됩니다. 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깡충깡충 뛰면서 귀가 나풀거릴 때면은 영락 없이 하늘로 날아오는 천사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귀여운데? 이 깜찍한 모습들의 별스타그램 팔로워만 무려 22만 명의 여러 매체가 앞다투어 원리를 소개할 정도로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더라라는 평범한 신데렐라 스토리인데요. 더 있어요? 하지만 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곳이죠. 에이. 잘 들어보세요. 귀가 왜 토끼가 큽니까? 들어주려고 큰 거예요. 자, 원리는 미국 온라인 매체 펫땡에서 원리에게 물어봐 코너를 운영하며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도 인생의 고민, 지역, 정책, 패션,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고민 내용을 보내면 수많은 상담 요청글 중에 하나를 선정합니다. 매주 사이트에 선정된 고민 상담 내용과 원리의 답변 내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정말 토끼가 네. 답을 달아주나요? 자, 그것은 영업 비밀이죠. 다만 원리 말에 의하면 뭐야? 상담 내용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선 내용이라면 토끼 입장에서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네네. 뭐 이제 자연의 생태계라든가 이런 내용은 근데 되게 살을 잘 토끼의 붙이시네요. 주식 뭐 이런 거. 유기와 오이 동시 당첨! 까불더니만 하지. 아, 근데 우리 너무 좋아한다. 아주 창피하네요. 지금 멍이, 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모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현돌이도 글쎄 저처럼 혈액형이 있대요. 이거 진짠가요? 뭐 있지 않을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있고요. 현재까지 보고된 개 혈액형은 13종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예. 13종이라고? 개는 사람과 달라서 첫 번째 수혈을 할 때는 다른 혈액형을 받아도 급성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적은데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군요. 네,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부작용이 100%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2회 이상 반복해서 다른 혈액형의 피를 수혈하게 됐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미 한번 수혈을 받았다거나 임신 경험이 있는 멍멍이들은 미리 혈액형을 검사를 해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고양이의 혈액형은 사람이랑 비슷해요. A형, B형, AB형 이렇게 세 종류고요. 그런데 고양이는 개와는 다르게 다른 혈액형의 피를 수혈한 첫 수혈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랑 똑같네요. 네. 이야. 얼마 전에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축하드려요. 어우, 쌍둥이인가 봐요. 엄청나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톡소플라즈마인지 뭔지 때문에 이게 위험하니까
우리 고양이를 딴 데 보내라고 난리거든요. 정말 무사히 아기를 낳으려면 우리 고양이와 이별해야 되나요? 이별을 하실 필요까지는 사실 없는데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톡소플라즈마는 기생충의 일종으로 고양이과 동물이 감염이 되면 알을 변과 함께 배출합니다. 이 알을 통해서 임산부가 톡소플라즈마에 감염이 되면 유산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냥이 집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집고양이가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은 거의 없고요. 고양이 변을 휴지 없이 맨손으로 치우고 그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생활해서 톡소플라즈마의 알을 입으로 섭취해야만 사람에게 옮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손으로 집어서 먹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렇죠. 노력해야 그래도 감염되는 정 거네. 불안하신 임산부 분들은요, 고양이 화장실을 치우는 일만 이제 주변에 있는 남자분께 그거는 맡겨주시고요. 당연히 뭐 해드려야죠. 아, 좋은 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이네요. 예. 얼마 전에 지진 난 거 느끼셨어요? 그런데 정말 지진이 크게 날 경우엔 우리 양이 멍이 데리고 대피소를 가도 되나요? 사실 지진 났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주변에서도 많이 받았어요. 우선 지진의 경우에는 대피 권고 지역이 주변에 건물이 없는 넓은 공터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 없이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지진 말고 다른 재난 시 대피해야 하는 실내 대피소의 경우는요.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에 보면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데요. 실제 상황에 따라서 행동 요령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난 시에 반려동물이 패닉을 일으켜 뛰쳐나갈 확률이 많으니까 인식표를 꼭 채워두시고요. 반드시 목줄을 채워주셔야 해요.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캐리어나 가방에 케이지에 넣고 이동하는 건 기본일 것 같고요. 또 아이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휴대전화에 반려동물의 특징이 잘 드러난 사진을 저장해 두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동물에게는 구호 물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반려동물 구호 물품을 가방으로 꾸려서 두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물, 사료, 운반 용기, 백신 접종 기록, 오물 수거용 비닐 등은 꼭 챙겨야 하는 기본 물품이라고 합니다. 저 나중에 정말 좀 공감되는 게 그 스마트폰에 강아지 사진. 강아지 사진을 넣어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또또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마트에서. 어디 가서 며칠 모르는 거야. 잃어버리셨어요? 거의 보름 넘게. 아이고, 되게 오래 걸렸네요. 그럼 거의 거의 못 포기 찾는데. 단계에 예. 접어들었었을 어머니가 텐데. 그 스마트폰에 찍어둔 또또 사진을 네.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어디가 있었냐면 저기 경기도 어디 유기견 보호센터. 그러니까 누가 구조를 해서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진 넣어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골든 타임은 하루 정도예요. 예. 그 타임 엄청 지났었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마중 나오던 발소리, 침대에 누우면 옆을 파고들던 온기, 늘 함께 하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당신은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개의 평균 수명은 약 12년에서 16년, 고양이는 약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그들의 시간이 우리보다 빨리 흐르고 있다는 만큼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이별인데요. 최근에는 펫 로스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요. 반려동물을 잃은 후에 단순한 슬픔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실시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의 5에서 12%는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펠로스 증후군을 더 부추기는 일이 있는데요. 개 한 마리 갖고 뭘 그래. 얼른 하나 다시 입양해. 이렇게 유난 떠는 사람 취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슬픔을 공감받지 못하는 겁니다. 펠로스 증후군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게 저희가 비유를 해드리면요. 심리학 박사 세르주 치코티에 의하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남성들은 가까운 친구를 잃었을 때와 같은, 또 여성들은 자녀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그들이 잃은 건 동물 한 마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실 함께 알아주고 공감해준다면 큰 위로가 되겠죠. 펠로스 증후군 극복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첫 번째, 가끔 반려동물의 죽음 후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한다면 충격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고요. 두 번째, 만약 펠로스 증후군이 3개월에서 6개월 넘게 지속이 된다면 꼭 전문의나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성급하게 같은 종의 반려동물을 들이면 아이가 죽음이나 생명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죽음을 처음 겪어본 아이들에게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우 참.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닥치면은 준비를 아무리 한다 해도 그 충격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아우 아주 그냥 숙연하고 무겁게 또 이위 기사를 만나봤습니다. 자, SNS에서 귀염귀염한 강아지 사진들을 볼 때 홀로 집에 들어와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을 때 나도 강아지 한번 키워볼까 싶으시다고요? 하지만 이런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은 부러워한다. 내 동물이다. 한 생명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양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다나가 체크포인트 크게 2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체크포인트 1, 현재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일단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자신에게 반려동물을 키울 시간적 여유, 그리고 정신적 여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반려견을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5년 동안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꼭 고려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입양에 찬성을 하는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체크포인트 2, 미래의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현재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 생각을 해서 끝까지 그 동물을 책임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오 기자님처럼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동물을 잘 돌봐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인생 있어야 계획에 합니다. 결부해가지고 반려동물 입양해야